그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요새 정신이 좀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민노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조차도 요 보수 세력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좌파 세력을 갖다가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그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수진영 시민단체에 방문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노총, 참여연대 이런 좌파 단체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주 예를 갖추면서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나라당 젊은 의원들, 이 사람들도 제정신 아닙니다. 상당수가 좌파 진영에 속하는 단체들의 행사에는 얼굴을 아주 자주 내밉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 속한 단체 행사에는 아주 얼굴 내밀기를 기피해버립니다. 보수 세력 대변 자차하면 자유선진당, 여기도 아주 웃기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회창 대표가 개인정당, 이 충청도당으로 그냥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보수 세력과는 거의 무관한 정당이 돼버린 게 이게 자유선진당이고, 보수 세력이 선거 때마다 당원 못지않게 열성으로 지원해온 이 한나라당마저도 보수 세력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아예 천대를 해버립니다. 한나라당은 자기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수 세력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사장님 같은 분들이나 여기 계신 민병동 장군님한테 가서 앞으로 이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겠느냐고 자문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구 꼴통으로 찍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수 세력하고 연대도 안 합니다. 한나라당이. 아주 급할 때 이외에는 자기 당에 대해서 보수 세력 지지를 진지하게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보수 세력 아무리 천대해도 선거 때가 되면 우리 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는 세력이 지금의 보수 세력이라고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말이 보수 세력이지 이 사람들의 규모가 유권자 동원력은 극히 보잘것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한나라당 사람들 생각입니다.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 특히 젊은 층 의원들 걸핏하면 보수 세력 가리켜서 수꼴통 또는 극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한나라당은 수꼴통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한나라당은 보수 세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보수를 멸시하는 한나라당의 이 증세가 최근에 와서 이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만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행정부도 이 보수 세력 경원하는 건 마찬가지죠. 보수 세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그리고 총선에서 한나라당 압승에 대해서 이 보수 세력 기여도가 아주 컸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보수 세력 기여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인식 차이가 이명박 행정부 보수 세력에 대한 냉대 그리고 보수 세력에 대한 이명박 행정부의 실망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중도 실용주의 노선 표방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보수 세력하고 거리를 둬버렸습니다. 자꾸 이게 중도 하다 보면은 중도에서 좌경이 돼버립니다. 실제로도 그랬었고, 이명박 대통령 김일성이 재간둥이라고 칭찬했던 아예 이 재간둥이라고 별명까지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서 외국 여행 대동하고 이 황석영 씨를 갖다가 대통령 직속인 그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 세력이 혐오하는 좌파 이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을 갖다가 사회통합위원회 핵심 지척에 임명하는가 하면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비서관에 이 애국 세력이 크게 반대했던 박주희 씨까지 임명했습니다. 이런 그 이명박 대통령 조치에 대해서 애국 세력이 이명박 정권 창출에 큰 기여를 한 보수 세력에 대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명박 행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웃긴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을 넘으시죠. 현재 이명박 행정부에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 부처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공안부처 그리고 국방관련부처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내년 총선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질 것 같으니까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이 보수 인사들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부처들의 일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수 외국 세력하고 사상적 동지이긴 합니다만 이 직무 수행상 필요성 때문에 보수 인사 또는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들 몇 개 극소수의 이 보수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 부처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은 보수 세력에 대한 이 직원들, 공무원들 태도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아주 약해집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상보다는 이 정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 보수 세력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보수 세력이 워낙 자생력이 이게 없다 보니까 이 보수 인사들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은 이 애국 세력, 보수 세력에 대한 태도도 이명박 정부 그리고 정당들의 태도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보수 세력을 갖다가 아예 시대착오적인 색깔 논쟁이나 불러일으키는 역사 발전에서 낙오된 집단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부 매체는 또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보수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내심 불가원의 대상으로 보수 세력을 취급합니다. 보수 세력 사상운동, 애국운동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기업들, 이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힘있는 좌파운동 시민단체나 지도급 활동가들한테는 거액의 기부금이나 각종 형태의 금품을 제공하고 환심을 삽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저 사람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엄청 많이 지원했었죠. 박원순 씨에 대해서도. 그에 비해서 대기업이 지원을 요청을 하는 보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무슨 거짓을 취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대기업 또는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 아마 앞으로 스스로 피눈물을 흘릴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이런 태도를 비난하기도 조금 모호한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작은 기업 보호 효과를 계산을 할 때 기업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말로만 외칠 뿐이지 실제적인 힘이 없는 보수 세력한테 이 돈을 주는 게 사실 돈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기업을 공격하는 좌파 시민단체에는 이 돈을 줘가지고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좌파 단체에 주는 돈은 가치 있는 투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보수 세력하고 기존 대기업체 요 사이의 이 딜레마입니다. 지금 현재의 딜레마입니다.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정계 언론 매체 기업들 보수 세력 경멸 풍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좌익의 패권하에 있는 문화예술계 보수 세력 비판 메시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보수 세력을 덩달아서 또 경멸을 해버립니다. 보수 세력 어르신들 시위하는 거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은 시위에 나오신 어르신들의 대해서 멸시의 눈초를 보냅니다. 보수 세력 어르신들의 시위가 이 국민 대중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이분들의 애국 충정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린 것이죠. 그동안 또 보수 세력의 운동에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좌파 기간 그리고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이 애국 세력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운동의 한계는 또 있었습니다. 이 보수 세력의 정치 사회적 위상을 파악하려면 우선 보수 세력의 양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 세력 규모를 볼 때 그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숫자 그리고 그 단체의 진성 회원 숫자를 보면 압니다. 근데 여기서 진성 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수 단체의 회비를 납부하거나 또는 단체에서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자발적으로 나오는 회원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어느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그 보수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 그리고 회원들의 숫자를 계산해 본 일은 없습니다. 보수 세력이 크게 정통 보수 그리고 뉴라이트로 크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나와주신 어르신들께서는 당연히 정통 보수 세력이시고요.
정통 보수 세력의 가장 그 핵심적인 단체는 누가 뭐래도 그 서정갑 대령님이 이끌어 오셨던 국민행동본부, 그리고 언론으로는 저희 그 조갑제닷컴입니다. 이 두 조직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출현 이후에 지금까지 줄기차게 종북 세력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뉴라이트 조직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뉴라이트 조직은 서울대학교 안병재 교수께서 이끄는 뉴라이트 단체가 있고,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 주도하는 그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있는데,